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제목부터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야기, 마용성, 청약의 찐 무주택자, 입주장 공식이 바뀌고 있다. 사전 청약, 그 다음 거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집값이 진정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들, LH 땅이 안 팔리고 있다. 금리를 낮추면 집값 가계대출이 높아진다. 자, 우선은 제목 간단하게 확인했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26일 날 금융안정 상황을 이제 9월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본다 하면은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안정상황 9월달 거를 보시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일부 지역이 가열되고 있고 수도권의 이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보고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전국적 수도권이 지금 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수도권 서울, 예, 지방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이 아니고 아예 하락이 돼버렸죠. 근데 서울은 지금 전월세 같은 경우도 전세도 지금 수도권 전월세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는 높아지고 있고 가격 전망 상승하고 거래량도 확대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 미분양 같은 경우도 이제 비수도권은 그렇지만 수도권은 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고 지금 보시면 이 패드에서 이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를 내리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를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지금 은행 이자나 이런 것들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고 가계대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시간 되실 때 한번 또 한국은행 가셔가지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큰 틀은 그겁니다. 네. PF 대출 부동산 PF 이 주택 가격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높아지고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 지금 88 대책을 내놨죠. 그리고 한국은행 거시건조 안정성을 하니까 지금 대출 금리를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를 쉽사리 이제 낮추긴 어려요. 그리고 어제 그 기사를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은행에서 이제 주담보 금리를 다 올렸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패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우리도 다 금리 인하되고 대출 금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인하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오히려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이제 취약 부동산 PF든 취약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는 거를 미리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당장 바로 금리를 인하는 어렵다. 좀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파트는 이제 서울 관련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까 둔촌주공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서울시 부산은 그렇지만 이제 서울은 이제 정비사업 정보 몽땅입니다.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서울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전체의 이제 사업가, 시행 방식, 운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듣기 좋고요. 보통 보시면은 강남을 만약에 딱 우리가 볼게요. 강남 사실 송파, 서초, 송파, 강남 이쪽 라인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는데 보시면 진행 단계를 오른 차순으로 하게 되면
거의 뭐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그 한강 라인변 쪽 라인하고 그 위쪽 라인도 다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개포부터 압구정 현대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거의 뭐 재건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읽고 거기서 이제 넘어가셔도 되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비목당에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뭐 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약 이야기도 잠깐 나왔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그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당연히 이제 강남 쪽 로또 청약, 분양가 상한제 이런 로또 경기도 상급지는 로또 청약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주변 쪽 수도권의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 쪽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도 많거든요. 그런 뉴스들은 사실 잘 안 내보내죠. 뭐 오히려 흐름이 안 좋게 보여지니까. 근데 대부분 기사들 보면은 이제 로또 청약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간주 빌라가 1주택자인데 그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빌라 1주택자인데 이제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12월 달부터 이제 무주택으로 청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이제 경쟁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크게 그 경쟁이 그렇게 막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말 진짜 무주택 기간을 채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만점을 받긴 하는데 그분들이 많고 엄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전 청약 그 뉴스 아까 보셨던 사전 청약 그 기사가 오히려 저는 요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미리 본 청약 말고 사전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비 분양가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뭐 계약을 하고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업이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엎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공공 청약은 아니지만 민간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한 걸로 이제 간주를 해버려요. 그렇다면 한 2년, 3년 정도 기다려서 본 청약에서 뭐 착공 입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이 엎어지면은 이분들이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걸로 간주하니까 다른 데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정말 그 사실은 이게 조금 뭐 이런 경우는 구제 그런 뭐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사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조금 뭐 정부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줄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마용성, 강남 마용성 거래가 이제 뭐 대출 규제도 있겠지만 이미 호가 금리, 패드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아주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용성이나 강남이나 이제 호가를 너무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주춤한다. 이거는 뭐 수도권 중심부 이야기고, 오히려 이제 외곽 쪽이나 아니면 뭐 지방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거래가 그렇게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입주장 같은 경우는 신축 입주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량이 폭탄으로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매매나 전세가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의 특수한 상황인 심리겠지만, 공급이 많다 하면은 한정된 수요가 있다 보면 결국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뭐 아주 경제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가 하락하는 게 맞는데, 수도권 일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부셨고 제가 앞서 빠뜨린 거 중에 하나는 좀 이따 뭐 하고, 그 대구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입주 예정부터 2년 정도까지 보시면은, 네, 지금 그 중구 태평로 일가 쪽에 이 거의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퍼스트랑 이쪽 라인들이나 거의 24년 10월 달, 25년 뭐 24년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 초쯤에 거의 보시면 위성으로 보실게요. 뭐 한 블록 단위로, 그러니까 한 구역 단위로 이제 입주 물량이 엄청 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단지도 있지만 거의 뭐 200세대, 300세대, 뭐 큰 세대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서 거의 한 200, 300세대 작은 것들도 있고 뭐 300세대 있고, 그 입주 예정부터 2년까지를 친다, 4년까지를 친다 하면은 거의 아파트를 같이 하면은, 네.
보시면 지금 그 이쪽 라인에 엄청 많은 아파트들이 엄청 물량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뭐 매매가 지금 뭐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00개, 200개, 뭐 매매 200개, 300개, 뭐 물론 이제 광고가 겹치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 단지가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입주 2년차 물량되는 이 라인에.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나 전세가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뭐 선호도가 높으니까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둔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띄우는 기사이기도 하겠지만 그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보실 게 이제 뭐 드파인이 들어와서 하고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아마 뭐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면은 드파인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 될 것 같고 또 제가 그 부산 남구 대연동 쪽으로 보시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DIL 같은 경우가 있고 뭐 두산 이브 제니스랑 그 다음에 지금 해링턴 마리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이쪽 라인에만 뭐 거의 뭐 엄청 많은 물량들이 제니스 같은 경우 지금 매매가 1600개가 나왔어요. 26년이지만 뭐 지금 거기에 아파트까지 합치고 입주 4년차까지 이제 입주 예정 4년차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 이쪽 라인에 물량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 뭐 또 보실 게 뭐 당연히 양정도 봐야 되겠지만 양정도 물론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양정 라인도 뭐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지만 동네 지금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한번 보시죠. 이쪽 라인에 지금 뭐 입주 2년차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매매가 1231개, 전세가 5276개, 월세가 2654개 2년차, 4년차까지 합치고 하면 동래안 에미안 아이파크 이거를 삭제를 하고 보시면은 뭐 지금 아파트 분양에서 거의 뭐 네, 레미안까지 합치면 이쪽에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좀 뭐 이건 일부 이제 강남 이야기고 그 다음은 또 매매나 이제 전세가 가기 많이 오르니까 전세 때문에 이제 월세로 변동되고 뭐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세 올라갔다 이건 일부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기 신도시 이야기를 잠깐 안 드렸는데 뭐 일개 신도시 노후화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제 조금 뭐 개발 호재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동 3부는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자체 내부적인 이제 수요보다는 외부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이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우리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 그린시트 보면은 결국 뭐 중동, 우동 요런 라인들이 있지만 하나의 이쪽이 종착역에 이제 또 연결이 돼서 허브가 되겠지만 여기가 이제 그린시티가 된다 하면은 여기도 금액대가 거래량을 보면 지금 작은 평수 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예, 실제 거주하기 살기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래도 많고 미래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물건들 구해드릴게요 하고 상관은 오늘 뉴스는 별로 없었고 토지 관련해서 LH 이제 토지가 안 팔리고 있다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뭐 주거복지주택 사업 하는데 토지 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예, 토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토지 사업을 보시면은 상기 신도시 뭐 이렇게 하고 택지 2기 신도시도 하고 공공 추진 현황을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뭐 공공주택 경제자유 도시개발 민간임대 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명지 쪽 좀 많이 합니다. 명지 쪽 이런 애 하는데 제가 이제 물건들 좀 갖고 있는 걸 보면은 명지 쪽에 이제 LH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 금액대가 거의 100억대입니다. 예. 뭐또 참 경남도 그렇고요. 뭐 서울은 더 많죠. 지금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잘 안 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계약금을 내고도 LH한테 다시 이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LH도 이 상반기 이제 해가지고 LH 토지 금액 거래가 이제 뭐 안 되고 해수도 좀 잘 안 됐고요. 뭐 이런 식이고 오늘 경공매나 세금 기사는 없었고요. 묵시적 갱신 중개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이제 묵시적 갱신 나왔는데 보통 이제 그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요거를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셔도 되고 일반 분들은 그냥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를 이제 보시면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법령이 참고 법령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100%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라인에 이제 부동산 임대차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특히 주택 임대차를 보시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주택 임대차라는 가정에 따라서 뭐 임대차나 뭐 이사나 입주 뭐 승계 갱신은 이 부분을 이제 계약 갱신을 치시면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합의에 대한 계약 갱신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보통은 이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이런 것들만 아시지 합의 갱신 이런 것들은 뭐 중개사도 거의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 오늘 기사는 뭐 묵시적 갱신인데 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살다가 겪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임대상법의 이제 계약갱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계약갱신 요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쭉 읽어드리기보다는 관심이 있으시면 생활법령 정보 여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본인이 해당되면은 이제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은 서로 이야기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계약갱신은 6개월, 2개월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그 백문문답에 보시면 여러 가지 특정 상황에 보통 많습니다. 언제 내가 그 청구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고 나서 보통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좀 하시죠. 계약갱신은 그 묵시적 갱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통 일부 내용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수는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전부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한국은행 금융안정상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정비몽땅이나 일기 신도시 이런 뉴스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청약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입주 물량이 다르더라 LH 토지 관련 기사 나오면 LH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중개적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이제 묵시적 갱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